이러면 개인의 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개인의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인의 생과 워크아웃을 비교 분석해드렸고, 의뢰인분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를 추천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제 어떤 분들에게 워크아웃을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개인의 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고정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신다면 소득 증빙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일용직 분들이세요. 이분들도 고정적인 월 소득을 증빙 가능하다면 당연히 개인의 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신고도 안 되어 있고 현금으로만 수령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해서 인가를 받기 어려우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워크아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개인의 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들을 준비를 못해서 제출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인가를 받기 어렵겠죠.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별거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도 개인의 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생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회신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워크아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가 개인의 생이 불가능해서 워크아웃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과 워크아웃 둘 다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개인의 생과 워크아웃 둘 다 가능하실 때 저희가 어떠한 분들에게 워크아웃을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래도 월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없으시면 인정되는 생계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월 변제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개인의 생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109만 원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더 많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의 경우 8년에서 1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것이고 개인의 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상환을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받게 되는 금액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대신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월 상환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소득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월 상환 금액을 줄이면서 긴 시간 동안 변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은 분들입니다. 개인의 생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고 청산가치보다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죠. 워크아웃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재산 가액을 더 많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이 높으신 분들과 재산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채무의 액수입니다. 채무의 액수에 따라서 개인의 생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의 액수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개인의 생이 채무 감면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호해야 할 보증인이 있는 분들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내가 갚을게 라고 보증을 선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주채무자가 개인의 생을 했을 경우에 주채무자가 얼마를 갚든지 간에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36개월을 갚아서 총 3,600만 원을 변제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으니까 보증인은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1,400만 원만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5천만 원 전액을 다 갚으셔야 합니다. 총 8,60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러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보증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싫으시면 워크아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워크아웃은 보증인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집니다. 주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잘 상환하게 되면 보증인도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서 워크아웃을 하셔야 되는 경우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둘 다 가능할 때 워크아웃을 추천드리는 경우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복잡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채무 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